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UK 토요 초대석 진행자 김하연입니다. 토요 초대석 6번째 시간이자 전 베트남 주재 북한 외교관이셨던 한진명 선생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통일과 관련된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첫 질문으로 선생님께서는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제가 생각하는 건 제가 북한에서 교육을 받았고 거기서 받았기 때문에 북한식 관념에서 그러한 사고방식에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역사적으로 북한의 통일국가에 대해서 각 중점적으로 강조하면서 통일은 무조건 이룩해야 되는 문제라고 북한 주민들에게 항시적으로 개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북한은 중점적으로 개혁하는 게 말하자면 거꾸로는 통일국가다. 그다음에 주변 국가들 들도 다 통일 국가에다 말하자면 고도의 개수성 문제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통일에 대해서 김정일이가 말한 것도 영토의 통일, 말하자면 민족성의 통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통일은 무조건 이룩해야 될 우리 민족의 수건이고 역사적 가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중점적으로도 이야기하고 넘어갈 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개인적인 소견에는 통일 문제에 대해서 북한 국민들이 더 관심이 높은 게 같습니다. 그게 왜 북한 국민들은 말하자면 국가나 정부에 대해서 자기 말하자면 표현력을 높이진 못하지만 말하자면 내성적으로는 이 통일이 돼야지 자기들이 이러한 처지에서 빨리 벗어나서 더 향상적인 더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이고 또 말하자면 바란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한 선생님께서는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통일이란 어떤가요? 예, 제가 개인적인 소견으로 이상적인 통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북한에는 말하자면 올해가 북한과 대한민국 사이는 말하자면 장기간에 걸치는 사회적 차이, 계급적 갈등, 이런 군사적 대결 이런 속에서 장기간 있었기 때문에 이 그래서 통일 문제가 쉽게 해결돼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국적인 사면에 따라서 영토적으로 무슨 통일이 갑자기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직 여기서 극복하고 해야 될 문제점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서 실제 북한 주민들이 의식 상태나 인식 상태가 통일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민주주의 사회에 말하자면 편입될 수 있는 이런 의식화 수준이 준비되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통일 문제에서 저는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물현상을 대하는 가치관 문제도 여기에 많은 작용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북한 주민들이 민주주의에 편입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준비가 필요하며 여기에서 대한민국이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북한 주민으로서 북한 말하자면 북한 민주화 단체들이 여기에서 선봉적 역할을 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봉적 역할이나 적극적인 역할은 현 단계에서 더 많은 정보를 유입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서 북한 국민들이 의식화 수준을 빨리 개선시키고 그들에게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안겨주고 독재 사회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알려줘야 한다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지금 처하고 있는 정치적 환경이나 국제적 환경, 그다음에 경제적 환경도 통일 문제에서 이게 큰 말하자면 장애점이 되고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외교관으로서 활동할 때 북한이 국제사회에 말하자면 옛날에는 많은 영향력을 끼쳤지만 지금은 외교력이나 경제력에서 많이 쇠퇴하다 나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에 대한 채무 채권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해 나가고 이걸 대한민국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다뤄 나가는가 이 문제점도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북한은 어디까지나 김일성주의를 선도하고 교양하고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유교 사상에 대한 격이 말하자면 장기적으로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건적인 사상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국제사회의 국제화에 이렇게 편입됐을 때 그들이 여기에
궁정적으로 뭐 좀 합리화될 수 있는가 이 문제부터 하면서 우리는 지금부터 말하자면 전진적으로 북한의 민주화나 통일을 위한 이 사업을 준비하고 하나하나 다 고쳐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교육 과정에서 통일에 대한 주제를 많이 다루는데요. 북한에서도 통일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할 것 같은데 북한에서는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나요? 제가 개혁 과정에서 배우기로서는 북한에서 통일 과정에 대한 거에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한 개 과목을 설정하고 학과목을 설정해서 진행하지 않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북한의 소학교나 뭐 고등학교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한 개 학과의 한 종목으로서 북한의 대학교 과정에서 그 원리나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하고 통일 문제에 관한 이런 그 대학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실례로서는 북한의 그 북한 노동당에서 지금 그 주관하고 있는 김정일 대학, 이 김정일 대학이 뭐 정치 군사적으로나 모든 측면에서 통일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전문적인 대학이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학들은 교육은 하되 북한의 그 통일, 대남 정책이나 통일 정책에 대해서 그저 설명해주고 그러면 그에 대해서 해석하고 인식시키는 단계만 지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북한에서 통일에 대한 그 강의는 군인들 속에 더 많이 강조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인들도 정치사상과 정치상학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제가 있을 때는 주마다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하루에 2강의씩 정치상학을 진행했습니다. 그때 정치상을 진행할 때 그때는 뭐라고 말했나? 나라가 평화적 구호를 들면 들수록 우리는 무력으로서 뭐 조국을 통일할 때 대한 학과 신임을 가지고 뭐 전투정치위원회에 더 성실히 참가해야 된다. 이건 뭐나 북한은 뭐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니까 무력 통일로서 말하자면 그 대한민국을 통일시키겠다. 이런 군사 통일론의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적화 통일을 중심으로 가르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말씀이시네요. 적화 통일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의 모든 통일론이 정립되고 구체화되고 정체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 정책이 북한의 통일 정책과는 어떻게 비교될 수 있을지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제가 문재인가 정권의 그 통일 정치가 크게 쉽게 말씀드리자면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북한의 경제적인 뭐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중장기적으로 우식화 수준이 높아져서 통일이 말하자면 무력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스스로 다가올 것을 기대하고 이런 측면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철저히 북한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력으로서 조카 통일을 하려는 북한의 대남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인 타산이 없이 일방적인 자기 주도적인 이런 그 사고방식과 상식에서 나온 이런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때까지 뭐 70년대 이전에도 뭐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더 부유한 생활을 진행했다고 자초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자초하고 있을 때에도 북한이 무력통일을 주장했고 지금은 또 여러 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도 우월한 상태에서 무조건 경제적으로 침투가 들어오게 되면 북한 사회는 말하자면 경제적 예속은 정치적 예속이기 때문에 무조건 체제가 망하고 김정은 독재 세계가 망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이건 표면적으로 대외적으로 대남적으로 처방하는 문제이지 이게 정책적으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은 북한이 일시적으로 자기 경제적 난관을 극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말하자면 체제의 우월성을 그러니까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그뭐 부분적인 정책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언제나 북한의 그 통일 정책이나 대남 정책에 대해서 항상 분석하고 연구하며 북한의 그 대남 정책은 조카 통일로는 언제나 변화되지 않고 앞으로도 변화되지 않는 것을 각인하기 위해서 이에 맞게 모든 통일 정책을 수립해야 우리가 바라는 바람직한 민주적인 통일이 이루어지자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작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이 있었죠. 네. 판문점 선언이 남북 평화에 실질적 기여를 했다고 보시나요?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지금 그게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긍정적이라고 찾아본 것은 이때까지 결렬되었던 남북 간의 대화의 창을 열었다. 이 측면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협상이나 이런 말하자면 합의를 진행할 때 모든 측면에서 외교적으로 일대일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일대일의 원칙에서 이것을 원칙적으로 지키지 못하고 일방적인 말하자면 이해관계에서 모든 것을 출발하다라니까 대한민국이 거기에서 자기의 자주권을 살리지 못하고 국권을 살리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에서 생각할 때 사회에 좀 이 판문점 선언이 좀 아쉬운 측면이 많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게 되면 이제 뭐 지금 뭐 문재인 정권이 주장하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이나 이런 측면에서 말하자면 대북 투자를 진행한다 합시다. 그 진행한다 하게 되면 그것은 이 일련가 부분적으로 북한의 그 체질을 더 강화시키고 독재를 더 가속화시키는 길로 갈 겁니다. 그래서 북한도 지금 이에 맞춰서 북한식으로 봤을 때 개성공단은 북한의 투자 유치를 그러니까 한국의 투자 유치를 받아들이기 위한 하나의 번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모든 정책 실현에서 번복이를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형식으로서 모든 정치나 경제를 정책을 결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은 이게 북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말하자면 국제적으로나 또 중점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경제 투자를 어떤 형식으로 받아들일 때 이게 북한의 체제 유지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많이 연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경제 특구를 설치하고 이에 따라서 경제 개혁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진행한 것 자체가 이게 개성공단의 모델로서 경제 특구를 실현하고 그런 폐쇄된 속에서 경제 활성화나 개혁 개혁을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이건 외부적인 조치 차단하고 북한 독재를 유지하는 방향에서 하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이 측면에서 더 주작하고 나오지 않고 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한 선생님은 죽음을 무릅쓰고 북한을 탈출하셨는데 만약에 통일에 기여를 하신다면 어떤 기여를 하시고 싶으신지 그리고 통일이 되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탈북을 진행하였고 탈북에서 고향에 있는 부모 찾아와 자기 다니면서 통일은 하루속히 이루어져서 이게 내 가족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민족의 수건이고 나라의 수호인 이 거대한 역사적 과업이 무조건 성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렇게 돼서 여러 분들에게 그러니까 선배보다 자문도 하고 제 나름대로 생각도 하고 제 나름대로 글도 써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좀 안타까운 것은 어떻게 기여를 해야 되겠는데 근데 기여할 점에서 말하자면 판단력이 좀 부족해지고 지향점에서 말하자면 집중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하면 모든 그 북한 민주화 단체나 국제사회는 인권 단체나 모든 단체들이 통합적인 단계에서 북한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이런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통일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진행됨으로써 북한에 주는 영향력을 더 최대한 국대화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말하자면 국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빨리 하루속히 단기적으로는 이 통일 문제에 해서 통일에 대한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지향점을 가지고 이에 대해서 빨리 대처해야지만 통일을 더 앞질러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통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은 제가 뭐 이때까지 북한의 가족이나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나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관망시하고 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다 나니까 자기 자신에서 통일 문제가 점점 무리져가고
이렇게 통일에 신경을 쓰지 않는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영국에 와서 살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개개인이 방관시할 문제가 아니다. 개개인이 이 문제에 신경을 쓰고 통일 문제에 더 신경을 쓸 때 우리가 통일된 조국이 하루빨리 다가갈 일이 뭐 빨리 이루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다시 마음을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일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북한 그 국가 사회와 정책 시스템의 본질을 밝히고 김정일 그 독재 체제의 본질이나 정치 구조, 경제 구조, 이 불합리성, 북한 인권의 불합리성, 사회 구조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북한에서 배운 식대로 원리적으로 이걸 빨리빨리 분해하고 분해해서 불합리성을 확산시키는 이런 사업에 제가 기여하고 싶은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에서 통일이 되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말씀을 좋은 질문인데요. 자, 통일이 되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그 교육을 받다 나니까 좀 남들보다 자존감이 좀 강하고 남한테 머리 수그리지 않는 이런 관점이 많습니다. 이제 북한이 체계적으로 그걸 주입하고 교육했기 때문에 이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일돼서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이 북한의 경제 투자나 행정관리 구조나 군사적으로나 모든 측면에서 할 때 이 문제들이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보고 고심해보고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돼서 제가 가서 뭐 하고 싶은 일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제가 살던 고향이나 제가 일하던 부서나 제가 일하던 곳에 이제 가게 되면 친지들도 있고 동창도 있고 고향 친지들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더 많이 가깝게 접근해서 이분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 국제사회의 그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빨리 인식하고 여기 합리화돼서 말하자면 더 자유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깨우쳐주는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 싶은 게 저희 말하자면 결심이고 각오인 것입니다. 약간 인도자 역할을 하시고 싶다. 예, 그렇죠. 뭐 크게 뭐 외교적으로나 이런 거보다도 뭐 소규모적으로 우선 첫째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고향에서 사람들을 계몽시키고 이런 활동을 하고 싶은 게 제 석연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지난 6주간 토요 초대석 함께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이고 유익한 답변 그리고 재미있는 에피소드 많이 들려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예. 하시는 일 모두 건승하시고 기회가 된다면 또 한번 뵐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